2019년 세계 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한 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대회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회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0대 지적장애인이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호센터는 폭행이 아니라 사고를 당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택담보심사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주택거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시장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빈약한 타선과 결정적인 수비 실책에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운영 계획이 나왔습니다. 개최지 결정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국제수영연맹의 반응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다. 김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끝에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주 무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주경기장인 수영장에서는 경영과 다이빙 대회를 치르고 가변 좌석을 설치해 8천여 석의 관람석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앞 축구장에는 임시 수조를 설치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경기를, 진월 국제 테니스장에도 임시 수조 2개를 설치해 수구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유대회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줄이겠다는 보관입니다. 시설을 점검한 국제수영연맹 대표단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For the World Championships, we are going to enlarge that site to make more spectators, and not many changes here inside. I think the venue is good and. 계림 8구역 재개발 조합의 선수촌 포기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숙소 문제도 일단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광주시는 엘리트 선수들의 챔피언십 대회와 동호인들의 마스터스 대회를 분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수영연맹과 잠정 합의했습니다. 마스터스 대회하고 챔피언 대회가 겹쳐서 할 경우에는 이 선수촌이 더 많이 필요하는데 오늘 분리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영연맹은 조직위원회 구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대회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40대 장애인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복지사에게 맞았다는 주장과 아니다, 그냥 사고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맞았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송종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쪽 다리에 피멍이 들어있고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다리에는 철심을 박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3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던 지적장애 1급 40살 조모 씨가 입은 전치 14주의 부상입니다. 조 씨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남성 사회복지사에게 맞았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회복지사 32살 김모 씨와 센터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뒤튜브 뼈가 나가고 14주 진단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인정하겠어? 인정할 수 없으니까 때린 것이 분명하고 사고 난 게 분명한데 지금 거짓말이 그런 일이 없다. 넘어졌다. 이런 건 너무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센터 측은 부상은 폭행이 아니라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흥분해 있는 조 씨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 사회복지사가 이를 제지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씨 혼자 방석을 받고 미끄러져 다쳤다는 겁니다. 정말 때렸다면 저희가 하겠는데 저희가 정말 폭행하지도 않았고 아까 그 설명한 대로 거기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됐는데 저희는 이제 사고니까 보험 처리하려고 보험회사를 보냈어요. 한편 경찰은 사회복지사 김 씨에게 상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장애인이지만 맞았다 맞지 않았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아침 완도의 한 김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반나절이 넘게 걸려 불을 껐지만 납품을 앞두고 있던 김이 모조리 불에 타버려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공장 위로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번지는 불길에 벽면도 힘없이 녹아내립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완도군 완도읍의 한 농공단지 안 김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직원분들은 다 나와 계셔가지고 진압하려고 호스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해봤는데
이미 이제 내부 안쪽에서 연기가 많이 피어오는 바람에 불길에 조립식 패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진화 작업에는 중장비까지 투입됐습니다. 다른 공장들과도 맞닿아 있어 소방관 80여 명이 투입돼 확대를 막았고 반나절 넘는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초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에 소방력을 배치하여 주변으로 연소 확대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막았습니다. 이 불로 공장 2동과 김 700상자, 장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업체가 올해 군납업체로 선정된 터라 저장된 물량이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달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광주 지역 부동산업계는 주택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주택담보심사제가 강화된 지방은행에 대출 기준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게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골자입니다. 본인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대출은 근본 선진화 방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 지역 부동산 업계는 강화된 대출 기준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됐고 올 한 해에만 12,000여 세대의 새 입주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출 장벽이 주택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이미 광주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일부 분양 아파트의 청약률이 겨우 1대1을 넘긴 상황이 주택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장기화되면은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지역 주택건설업계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정된 주택 공급량이 연년의 절반 정도에 그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침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택지 고갈로 인해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큰 문제는 주택시장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압력입니다. 조선과 전자 등 주력 산업 침체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출 장벽이 더해지면 집값 폭락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하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즌 초반이라고 해도 빈약한 타선, 허술한 수비, 이걸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시즌 개막 전 허술한 뒷문과 빈약한 타력이 우려됐던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는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붙박이 마무리가 없는 대신 홍건희와 최영필, 김광수, 곽정철 등이 1, 2점 차의 박빙의 순간에 등판해 기아의 12승 가운데 11세이브를 올렸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마무리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올 시즌 반환점을 돌면 마무리 전문 임창용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이대로라면 뒷문 걱정은 어느 정도 덜어도 될 상황입니다. 문제는 타격입니다. 팀 타율이 2할 7푼 9리로 중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득점권에서 결정적 한 방이 늘 부족한 상황. 때문에 어렵게 점수를 뽑고 그 점수를 지키는 방향의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기아가 승수에서 세이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타격이 빈약하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변화구라든가 빠른 볼에 대처하는 것이 한 템포 늦어지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잔루가 많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이스 양현종의 경우에 퀄리티 스타트를 6번이나 하고도 경기당 2점에 불과한 타선 지원으로 벌써 7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 실책으로 승리를 헌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빈약한 타격과 조직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기아 가을 야구의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고향 기부제 혹은 고향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타향살이 중인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소득세 일부를 기부하는 건데요.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재정을 늘릴 수가 있고요. 기부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남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전남의 출향민은 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향의 소득세의 10%를 기부하면 529억 원의 국세가 전남 지역 시군 재정으로 이전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해 4천억 원의 국세가 일선 시군에 돌아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고향 기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거나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일본에서는 10년 전에 고향세가 도입돼 지방 재정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요. 고향 기부제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뉴스였습니다. 이용객 감소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운영 적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공항의 적자는 3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억 원 늘었고 무안공항은 적자 규모가 89억 원으로 1년 만에 1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1분기까지 광주공항의 이용객이 14.9% 줄고 무안공항의 국제 여객도 22.1% 감소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도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다양한 추모 행사와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15일 오전에는 5.18 정신계승을 위한 도보순례가 카톨릭대학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이어지고 같은 날 저녁에는 전국 5월 창작가요제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13일에는 전남대 5.18 연구소와 5.18 기념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5.18과 역사 왜곡 학술대회가 열려 현대사와 역사 왜곡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내일 처음으로 만납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삼성전자 전장부품 사업 유치, 그리고 시내 면세점 유치 등 16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 정장부품 사업 유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당선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선대학교가 올해 예정된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전임 교원과 학생 동문으로 구성원 선거인단을 꾸려 직접 투표로 총장 후보자 2명을 뽑아 무순으로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의 70%는 전임 교원으로 나머지 30%는 직원과 학생 동문이 협의해서 투표인 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친분이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법무사무소 사무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데 투자해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공인중개사 7명에게서 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우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빚을 갚는 데 쓴 뒤 최근 한 달여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동료 고물상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58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3월 광주시 서구 일대에서 자신이 수거한 고물을 49살 윤모 씨가 훔치란 사실을 빌미로 8일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 고물상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내일 만나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무상보육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국고에서 긴급 지원해 줄 것과 중앙정부와 정치권,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광주시 교육청에 줘야 할 교육재정 교부금 159억 원 가운데 78억여 원만 지급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